천재정 1과 본문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1과 본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각 문장 속에 숨어있는 문법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정도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정도 해석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단순 해석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 여러 내신 교재들 중에서 내신 콘서트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신 콘서트를 참고해도 괜찮겠고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영어 교과서를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Laughter is human. laughter가 주어이고 human이 주격 보어이죠.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동사를 linking verb, 연결 동사라고 보통 부르죠. 이렇게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주어와 주격 보어가 이퀄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웃음이라는 것은 곧 인간이다 라고 했는데 의미가 딱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한글의 시에서도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죠. 그러면 내 마음과 호수가 일종의 등치 관계인 건데 이 마음과 호수가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죠.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넓은 그 이미지, 그 속성이 이퀄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웃음은 인간이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동물들은 웃지를 못하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We laugh out loud. 우리는 웃는데요. 웃다라고 하는 laugh로만 써도 충분할 것을 이 out이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였네요. 부사를 덧붙이면서 이 laugh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글에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냥 먹다라고만 해도 될 것을 먹어버리다 라고 하거나 먹어치우다 라고 하면 그 먹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 out 합니다. 언제 하냐. 자, 다음 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loud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눈에 좀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아주 크게 웃는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크게, 시끄럽게 라고 하면 부사인데 지금 여기 모양상으로는 형용사가 들어있네요. 영어 문장에서는 형용사를 통해서 마치 부사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문장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ink positive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봅시다. positive는 긍정적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라는 뜻의 부사처럼 해석되기도 하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when이 나왔습니다. 이 영어 시험에서 이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자주 나오고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종종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when이 가지고 있는 종류를 알고 있어야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 요소로 쓰였을 때는 보통 세 가지로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접속사 when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좀 까다로운 문법인데 관계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when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해석을 통해서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였을 때 when은 뭐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의문사로 쓰였을 때 when은 언제, 보통 의문문에 많이 쓰죠. 그리고 관계부사로 쓰였을 때는 특별히 해석이 딱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관계사의 특징을 이해하면 되겠죠. 관계부사 when 앞에는 항상 선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선행사 중에서도 시간과 관련되는 그런 선행사들이 놓이죠. the time이라든지 the when, the 연도가 나오거나 뭐 month가 나오거나 그런 시간과 관련되는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부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여기 이 when으로 들어와서 이 when은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해석되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접속사 when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이 접속사를 표시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접속사들보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를 좀 유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온전한 덩어리를 말하죠.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을 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we here라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조금 더 가봤더니 o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or도 역시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접속사 중에서도 이 or 같은 거를 등, 위 접속사라고 하죠. and, or, bu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연결하는 이 덩어리가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됩니다. 방금 여기에 이 OR이 연결해 주는 게 뭐냐라는 걸 찾아보면 오른쪽에 있는 feel이라는 동사와 왼쪽에서 see라고 하는 동사를 연결해 주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조금 더 앞으로 보니까 here라고 하는 동사도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OR은 동사 1번과 동사 2번과 동사 3번을 연결해 주는 등위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고 열거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we hear, we see, we feel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농담을 들을 때,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아주 크게 웃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something funny입니다. something은 명사이죠. 그리고 funny는 형용사고 이 funny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보통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명사 앞쪽에 위치해서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데 여기 이 구조는 특이하게도 뒤쪽에 있는 형용사가 앞을 꾸며주고 있네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후치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것을 전치수식이라고 하겠죠. 대부분의 형용사는 전치수식을 합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방금 여기 같은 경우는 후치수식을 합니다. 후치수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방금 여기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대체로 후치수식을 합니다.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thing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후치수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화 제목으로 나와 있는 Mission Impossible.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Impossible Mission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Mission Impossible 해서 형용사를 뒤쪽으로 빼서 불가능한 미션 이렇게 후치수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fee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형식 구조로 쓰였을 때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감각동사하고 지각동사하고 학생들이 가끔 헷갈려 하는데 감각동사는 보통 이형식 구조에서 쓰이는 것이고 지각동사는 오형식 구조에서 쓰이는 겁니다. 감각동사로 쓰였을 때는 주어와 동사와 주격보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자리에 쓰인 이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고 왜 오감과 관련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지각동사를 쓰였을 때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와서 이 목적어가 뭐뭐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맛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 때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자, 방금 여기는 감각동사 feel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격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하죠. 다음 문장입니다. We laugh even in our writing. 자, 여기서 even이라고 하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는 뜻이죠. 우리는 글에서조차도 웃습니다. 나중에 even이 종종 반복되고 나올 텐데 그때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도 웃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글이냐면 such as 하면서 구체적인 글의 종류를 밝혀주고 있죠. 자세히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such부터 텍스트까지가 끼워져 있죠. 이런 거를 삽입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끼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삽입 구문은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통째로 지워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법적으로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또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걸 뿐입니다. 자, 글 중에서도 특히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트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웃는다라고 하고 나서 as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네요. 이때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접속사가 이어주는 그 절, 자, 앞부분이 이제 주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뒷부분이 종속절인데 이 종속절을 주절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as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as를 이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종속 접속사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다, 형용사절 접속사다, 부사절 접속사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 정도를 이해하려면 이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인지 조건인지 이유인지 양보인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기에 as는 뭐하는 것처럼 뭐하듯이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거를 양태라고 부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나중에 as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we do that? 여기에서 앞에 나온 do와 뒤에 나온 do는 전혀 다른 do이죠. 앞에 나온 이 do는 조동사 do입니다.
조동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있는데 방금 여기서의 조동사 do는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do는 동사 do이죠. 동사로 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한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앞에 있는 3번 문장 얘를 가리키는 그런 동사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that 역시 구분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가 출제되죠.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that의 정체가 뭐냐, 종류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that의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that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나올 때마다 어차피 이 문장을 보다 보면 that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은 지시, 대명사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것,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키는 것을 지시한다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대명사, 지시대명사. 다른 대명사가 나올 때, 또 다른 대시 나올 때 주어로 설명합시다. 하하 is a form of written laughter. 글로 쓰여진 웃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writing이라고 하지 않고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썼습니다. 글자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거죠.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웃음이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담았을 때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를 씁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관해서도 워낙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또 나올 때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Everyone knows what it means. 잘 알다시피 everyone은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뒤에 know에다가 s, 3인칭 단수를 의미하는 s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온 what은 역시 구분하는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한국 시험에서 유독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사 what입니까? 아니면 관계 대명사 what입니까?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영어권 문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 중학생들이 보는 학교 시험에서는 종종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의문사로 쓰였을 때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관계 대명사로 썼을 때는 땡땡땡땡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어지간한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라는 의미로 쓰인 의문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 순서로 배열한 간접 의문문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직접 의문으로 바꾸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면 What does it mean? 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everyone이 3층 단수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뒤쪽에 이 everyone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한번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대명사를 써야 될까요? 특히 소유격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쓸 때 옛날에는 his라고 하는 남자를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his or her 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이제 여성들도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everyone을 가리키는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를 쓸 때 요즘에는 there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남녀 평등 시대가 되었습니다. Actually, it has been used since long ago.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하하를 가리키는 거니까 역시 얘도 대명사이겠죠. 대명사 중에서도 지시대명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담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have PP 형태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쯤은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완료와 수동이 함께 합쳐져 있는 현재 완료 수동 구문입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since 언제부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문법에서 이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보통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로 종종 시험 출제가 되는데 완료다, 경험이다, 결과다, 계속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since가 들어있어서 지나간 기간을 함께 의미하고 있을 때는 보통 계속 이라는 의미로 용법을 구분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법은 아닙니다. 2학년 때까지는 자주 다뤄지지만 3학년 이후에서는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자, 8번 문장을 봤더니 다시 이분이 한 번 또 나왔네요. 아까 우리 위에서 이분이 한 번 나왔던 거 기억나죠? 위에서의 even 3번 문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는 부사로 쓰인 even이었었는데 방금 8번에 쓰인 even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셰익스피어조차도 이 자기의 작품에서 하하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뭐뭐조차도. 자, 여기에 work는 당연히 명사로 쓰였습니다. 명사로 쓰였을 때 work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셰익스피어가 남긴 많은 작품들
s를 붙였으니까 복수로 썼습니다. 작품들 속에서 하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하하하, well gentlemen, good night. And if anything important happen. 또 나왔습니다.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라서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후치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때 if는 접속사입니다. 자, 가끔 접속사가 나왔을 때 이제는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부분부터 happens까지 요 절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부사절은 절 중에서도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뭘 꾸며주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그런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생략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자리를 막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 if부터 happens까지가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콤마가 살짝 찍혀 있습니다. 원래는 find me and let me know if anything important happens.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절을 통째로 앞으로 옮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시간인지 조건인지 이유인지 양보인지 뭐 등등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방금 여기서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는 조건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if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if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올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find me 하고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역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Another form of written laughter is LOL. Another이라는 표현은 on 플러스 other이 합쳐진 말이죠. 한 개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개에 추가되는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 another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written laughter는 여기까지가 주어 LOL입니다. 그리고 LOL이 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It stands for 나타냅니다. 상징합니다. stand for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t은 앞에 있는 LOL을 가리키는 it이니까 역시 문법 용어로 지칭할 때는 대명사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명사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하고 갑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영어로는 noun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합니다. pronoun. 앞으로 pronoun이라고 하면 대명사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LOL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문법적으로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it의 선행사가 뭐냐?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it의 선행사랑 영어로는 anteced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it이 가리키는 명사를 앞에서 찾으시오라고 하는 말과 it의 선행사를 찾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보통 우리 선행사라는 말을 보면 학생들이 자꾸 관계대명사를 떠올리는데 관계대명사에서도 선행사를 쓰지만 결국 이 선행사는 앞설 선자 행할 행자 먼저 나가서 행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럼 it이 가리키는 놈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ing out loud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LOL을 따서 LOL이 됐죠. People also use ROFL도 사용한답니다. Quite often, 아주 꽤 자주 사용한대요. 여기 있는 quite도 부사이고 often도 부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자, 이거로 이 quite라고 하는 단어를 학생들이 쓸 때 가끔 실수를 하는데 Q-U-I-E-T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죠. 이건 quiet가 아니라 quiet, 조용한이라는 뜻이고 이 quiet는 꽤 발음이 다릅니다. quiet, quiet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실수 없이 잘 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인 관계대명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콤마 찍혀 있는 거를 영어 문법에서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계속적 용법이 아닌 관계대명사는 뭐냐? 즉 콤마가 찍혀 있지 않은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그러죠? 예,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자, 한정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같은 말이고 계속 용법과 해석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는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콤마 자리를 무조건 끊어서 해석을 하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ROFL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정적 용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요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해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을 뜻하는 이러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지니까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관계대명사니까 가리키는 명사가 있겠죠. 그것은 이걸 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ROFL이겠죠. 그러니까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ROFL입니다.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도 ing가 들어있고 여기도 ing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이 ing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 구분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명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죠. 동명사는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이 동명사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처럼 해석되는 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웃으면서 떼굴떼굴 구르기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한글 해석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바닥을 구르면서 웃기, 뭐 내용적으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겠지만 문자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만 굳이 따져보자면 바닥에서 구르기라는 동명사 그리고 웃으면서라고 하는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합쳐진 구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 표현을 설명하면서는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 말을 듣지 말고 학교 선생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ing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expressions have become 현재 완료가 또 나왔습니다. 용법을 굳이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became이라고 써도 될 거를 현재 완료라고 굳이 쓴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인기가 있게 되었고 지금은 더 이상 인기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는 현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역시 because 이하는 부사절입니다. 자, 부사절 중에서도 이제 종류를 밝히고 가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이 될 수 있겠죠. 이때 부사절 중에서도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요 네 가지가 부사절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그 부사절인데 이 중에서 because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이 because를 다른 접속사로 바꾸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as를 쓰거나 아니면 since라고 하는 다른 접속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They can be typed 할 때 they.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선행사를 습관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대명사가 굉장히 빈번히 사용됩니다.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해석을 엉뚱하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히 찾아보기를 바라고 그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they는 당연히 복수형이고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인 것처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these expressions가 되겠네요. these expressions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타입될 수 있습니다. quite quickly, 꽤 빨리 타입될 수 있습니다. 타이핑한다는 얘기죠. Have a safe trip tomorrow. 자, 여기 TMRW를 tomorrow 대신에 썼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그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 같은 채팅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 정상적인 그 문법에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이 구어체에서 쓰는 그런 그 문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온전한 문법 구조로 뜯어서 해석을 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Make sure you don't miss me too much. 자, 여기 make sure 다음에 that 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that은 당연히 접속사 that이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이 무슨 접속사인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해야죠. 방금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명사절이란 얘기는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다. 왜 명사절이냐? 명사절은 그게 주어 자리이거나 목적어 자리이거나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 이 you부터 much까지의 이 부분이 절인데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주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구분합시다. Make sure 다음에 대시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를 목적어 자리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마음이 생겨야 될 겁니다. 자, make는 동사이고요. sure는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형용사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목적어냐? 형용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가리냐라고 생각할 텐데, 이 make sure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 make와 sure 사이에 it이라고 하는 가짜 목적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주 쓰다 보니까 이때 it이 탈락해버리고 말았죠. 이 it이 가짜 목적어이고 이 that 이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왜 it이라고 하는 가짜 목적어를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make it a rule to, 그러면 나는 뭐뭐 하는 거를 습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할 때 make it a rule to, 그때 it도 해석되지 않는 가짜 목적어입니다. 여기 make와 sure 사이에 it이라는 가짜 목적어가 있었고 that이라는 진짜 목적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 that이하가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문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Okay, I'll try to make sure I don't miss you.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이 몇 개인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I가 주어이고 try가 동사 부분입니다. 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중심으로 또 역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절이 2개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make sure와 I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try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용법을 구분하자면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법에서는 부정사가 나왔을 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위치를 가지고 구분하고 또 해석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습관적으로 연습해 봅시다. 참고로 여기 miss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놓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I missed the bus. 버스를 놓쳤어요. 그리고 뭐 miss Kim 할 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얘기할 때 그 miss를 쓰기도 합니다. Thanks for wishing me a safe trip. 자, 여기 ing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사입니다. 왜 여기가 동명사일까요?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석을 했을 때 나에게 안전한 여행을 기원해줘서 고마워 라는 뜻일 때 기원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고마워한다 라는 명사로 해석이 되고요. 물론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어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해석을 해보지 않아도 바로 앞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네요. 전치사 바로 다음에 있는 ing라서 동명사입니다. 참고로 전치사라고 할 때 이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그 전치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pre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position은 앞에 두다, 놓다, 두다, position 하다 라는 뜻이고, pre라고 하는 말은 앞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전치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앞에다가 두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다가 두는 것이냐가 궁금할 텐데, 명사 앞에다가 또는 대명사 앞에다가 두는 것을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치사 바로 뒤에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전치사 바로 뒷자리를 문법 용어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 뒤에 있는 거를 동사의 목적어라고 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목적어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을 할 텐데 그때마다 한번 또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XD라고 하는 것 또한 나타냅니다. laughter를 나타냅니다. 문자로는 XD가 주어이죠. It shows 할 때 it은 역시 XD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습니다. 자, ing 나왔습니다. 웃음 얼굴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웃고 있는 얼굴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구분하면 쉽게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방금 여기서는 웃고 있는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ing는 현재 분사 ing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웃고 있는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보여주냐면 with the mouth open, 입을 벌린 채. 여기에 X랑 D 모양을 합치면 마치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눈 부분을 X,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양을 X로 나타내는 겁니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고, eyes closed, 눈은 닫고 있고 입은 열고 있는 그런 상태.
자, with 명사 그리고 형용사 합쳐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채로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질끈, 꽉, 끝 이런 뜻으로 쓰이는 부사네요. XD is not a word 단어가 아닙니다. It is an emoticon. 역시 it은 대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나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이고 당연히 선행사 찾자면 앞에 있는 이모티콘이겠죠. 이 이모티콘은 a group of letters, 이 글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요.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symbol. 자, 그러면 이때 or이 연결해 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왼쪽에 있는 letters라는 명사와 오른쪽에 있는 symbols라는 명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글자들 혹은 상징들 이것들의 집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심볼들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뒤에 또 따라옵니다. 사용되는 심볼들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나타내는 데 사용된대요.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시험 문제에서 왜 used와 관련되는 표현들이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참에 한번 구분해보고 갑시다. 자,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이고 be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역시 be used to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ing 또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뜻이 약간 다릅니다. 그냥 used to만 쓰였을 때 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이고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뭐뭐 하곤 했다. 옛날 얘기입니다. 자, I used to go to church. 나는 교회에 가곤 했다.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to church on Sunday.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다. 그때 사용하는 used to. 당연히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나오겠죠. 조동사 used to. be used to ing. 이때의 뜻은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to는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ing는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 무조건 ing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는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익숙하다. I am used to eating kimchi. 나는 김치를 먹는 것에 익숙하다. I am used to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be accustomed to랑 같은 표현이고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뭐에 사용되다라는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를 끊어서 봐야 되겠죠. 뭐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This scissor is used to cut paper. 이 종이를 자르기 위해 사용됩니다. 종이를 자르는데 사용됩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가지 표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각각의 용법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used, 사용되는데 to represent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symbols와 used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 emoticon XD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네요. 자, ing가 나왔습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또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자, 여기에 ing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명사로 썼는데 이게 느끼기라는 뜻의 동명사가 아니죠. 자, ing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이 동명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ing가 붙어 있는 표현 중에 명사 ing도 있습니다. 명사 ing와 동명사 ing와 그리고 현재 분사 ing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방금 여기서의 feel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인 겁니다. 느끼기라고 했으면 동명사인데 느낌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이는 명사이죠. 이런 명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ainting, 그리기라고 쓰였으면 동명사이고 그림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명사이죠. building, 마찬가지로 집을 짓기 라고 하면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 건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painting 마찬가지죠. 역시 그림 그리기 그러면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림이라고 하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ing는 명사 ing도 있다. 그리고 방금 여기는 명사 ing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습관적으로 뒤에 비교의 표현이 따라오는 것이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나왔네요.
하하하고 LOL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자, 여기 express라고 하는 표현에서 es를 붙여서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영어에서 시제를 현재로 썼다는 얘기는 보통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쓰죠. 과거에 지나간 과거,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썼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거 한번 물어봅시다. do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동사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하와 LOL이 하는 것보다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do는 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express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쓴 겁니다. 원래는 하하와 LOL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시각적으로 더 잘 표현합니다. 여기에 express를 써야 되는데 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하기 싫어서 do를 대신 쓴 겁니다. 동사를 대신해서 쓴 do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명사를 대신하는 그 대명사를 pronoun이라고 했죠. 그러면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동사를 영어로는 verb라고 하죠. 그러면 대동사는 proverb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말이니까 하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I can't wait to go to Disneyland XD. 자,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뭐 굳이 못 기다리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기다리지 못할 정도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특별히 의미를 둘 거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wai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구나 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왜 배고플 때 그냥 배고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을 배고파 죽겠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뭐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했을 때 배고파 죽겠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배가 많이 고프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 것처럼 방금 여기서도 정말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는 걸 뜻할 때 can't wait 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 쓴 겁니다. 요즘은 오늘날에는 these days people use 사람들은 요거를 사용한답니다. 요즘은 이러니까 당연히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죠. 요 이모티콘이 뜻하는 말이 요거라고 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기쁨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This is a small picture. 조그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에모지라고 불려지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calling이 아니라 called라는 과거 분사가 되는 이유입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 참고로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인데 대체로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가 명사 앞에서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인 어순입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대체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방금 여기는 명사가 앞에 있고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런 후치 수시 구조이죠. 그래서 여기를 쉽게 설명할 때 which is라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후치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뭐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언제 전치 수식을 하고 언제 후치 수식을 하냐? 어떤 특정한 단어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문법적으로 구분할 때는 단어가 한 개 있을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단어가 두 개 이상 넘어가서 길어질 때는 뒤쪽에서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leaves, 나뭇잎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라고 하면 fallen leaves라고 앞에서 꾸며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잎은 잎인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굳이 바닥에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길게 표현하고 싶으면 leaves fallen on the ground 라고 이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어로 이어진 긴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게가 길어졌을 때는 뒤쪽으로 빼어서 뒤쪽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위치도 참고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Lots of laughing emojis 할 때 이때 lots of는 a lot of도 바꿀 수 있겠고 plenty of로 바꿀 수도 있겠고 또 many로도 바꿀 수 있겠죠. much가 될 수 없는 이유는 laughing emojis에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셀 수 있다라는 말이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much가 아니라 many를 써야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그래서 비동사도 복수형 비동사를 썼습니다. available 합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때 부정사의 용법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앞에 있는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so라는 접속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웃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바에 따르면 이 so라고 하는 접속사의 종류를 구분을 해야 될 텐데 등위 접속사로 보는 것이 무난하겠죠? 많은 laughing 이모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절과 절을 이어주니까 등위 접속사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위 접속사가 긴 절과 긴 절을 이어주는 경우에 한번 좀 쉬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보통 이렇게 콤마를 한번 찍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laughing emoji라고 했는데 이때 ing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그렇죠. 웃고 있는 이모지니까 현재 분사. 여기 한글 해석에서도 웃는 이모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웃음 이모지가 아니라 웃고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분사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I hit my head.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hit은 3단 변화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도 hit이고 현재도 hit입니다. 그래서 이 hit만 봤을 때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Oh my, are you okay? 괜찮니? I hit my head on the cupboard. 컵보드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하고 oh no, is the cupboard okay? 농담을 하고 있네요. Some emojis는 have grown bigger, 더 커졌답니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죠. 그냥 grew라는 단순 과거형을 써도 될 거를 have grown이라는 현재 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시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쓴 시간 표현 방법입니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고 콤마가 찍혀 있는 걸로 봤을 때 온전한 절과 온전한 절을 이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some, even 또 나왔네요. 심지어 뭐뭐조차도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는 or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nd도 등위 접속사이고 or도 등위 접속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덩어리를 붙여주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겠죠. 아까 and는 절과 절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or은 바로 뒤에 있는 make라는 동사와 앞에 있는 move라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laughing sound니까 웃음 소리겠죠. 소리가 직접 웃는 걸까요? 아니면 웃음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웃고 있는 소리라고 할지 아니면 웃음 소리라고 할지에 따라서 이 laughing의 정체가 달라집니다. 방금 여기서는 웃음 소리라고 해야 될 테니까 얘는 동명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운드가 직접 래프를 할 수 있으면 얘는 현재 분사가 되겠지만 사운드가 래프를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운드가 래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래핑과 사운드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명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So, yesterday I was in a restaurant. 식당에 있었는데요. And 등위 접속사 I really need it 필요했습니다. 동사가 나왔고 동사 뒤에 부정사가 있네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break wind는 바람을 깨트리는 방귀를 뀌는 겁니다. Well, the music was really loud.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요. 음악 앞에 정관사 더가 있네요. 정관사 더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관사 더를 굳이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음악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음악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그 음악일 테니까 더를 붙였습니다. 정말로 시끄럽고요. So, 접속사. 그래서 나는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했다라는 거는 방귀를 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해 봅시다. 아까 break wind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을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쓴 거니까 이 did의 이름은 뭐다? 그렇죠. 대동사.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먼저 얘기할 수 있으면 문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And then I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네요. that이 접속사고 이 that 이하 부분 전체가 명사절입니다. 자, 아까 부사절이 자주 나왔고 명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명사절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방금 여기 있는 절은 무슨 자리에 있냐?
I가 주어이고요. realized가 동사이고요. 이 뒤에 있는 전체는 깨달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 realize라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이 절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 이동 불가. 반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부사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없애버려도 괜찮고 자리를 바꿔도 괜찮고, 지금 여기 있는 명사절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that 중에서도 이렇게 목적어 자리를 붙여주는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입에서 생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I was listening 이라고 하는 ing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기 명사 아니죠? 그렇다면 현재 분사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뭐뭐 하고 있었다. 그리고 listen이 단독으로 쓰이지는 못하죠. 뒤에 to라는 전치사와 같이 결합돼서 쓰이는 이어 동사입니다. listen to.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냥 I was listening music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listen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to를 꼭 붙여서 목적어를 붙여야 됩니다. 이어폰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시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 realize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고 I was listening 이 부분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과거 진행 시제이죠.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가 한 문장 속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은 사건과 음악을 듣고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걸까요? 당연히 과거 진행이 먼저이죠.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깨달았다라는 사건이죠.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내가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는 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와 과거 진행이 한 문장 속에 함께 있을 때는 과거 진행이 뭐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먼저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ing marks 까지가 주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laughing 정체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웃고 있는 마크가 아니라 웃음 마크라고 보여지시겠죠? 웃음 표시. 그럼 얘도 동명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을 나타낼 수 있고 등위 접속사 and 바로 다음에 deliver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서도 동사를 찾아보니까 represent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동사 1번, 동사 2번 요 두 개를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nd가 나오든 or이 나오든 but이 나오든 등위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얼른 재빠르게 앞뒤에서 해당되는 표현을 빨리 찾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 톤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 by using various laughing mark. 자, 여기에 by라는 전치사가 나왔고요. 전치사 바로 다음에 있는 ing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동명사 되겠죠? 뭐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뭐뭐뭐를 보여줄 수 있네요. 친구들에게에 해당하는 who에 해당되는 것이 간접 목적어이고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뭐뭐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IO라고 표현하고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사형식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형식에서 쓰인 이런 show 같은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 아마 한 번쯤은 배웠을 겁니다. How much we care for them. 걔네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돌보는지 좋아하는지. 자, 여기에 them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네요. 자, 그럼 습관적으로 빨리 가리키는 선행사를 찾아야죠. 방금 이 자리에서는 our friends를 가리키는 겁니다. How happy we are with them. 역시 이때 them도 똑같은 our friends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걔네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이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laugh. 자, 이 laugh는 동사입니다. 문장에서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웃어라. 그러고 나서 콤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삽입구문이라서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는 덩어리입니다. 웃어라, and 등위 접속사, 그리고 너희 친구들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명령문 다음에 나와 있는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참고로 명령문 다음에 or이 나왔을 때는 정반대 뜻이 됩니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 되죠. and가 나오는지 or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잘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me when it's cold out. 추울 때 내 모습. 참고로 이 39번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구어체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고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주어 동사가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형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쓴 구어체 표현이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죠. 비인칭 주어 it. 아까 우리가 지시대명사 it이 나왔었는데 방금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 날씨, 시간, 온도, 거리, 명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초반에 배웠던 when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when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when은 뭘까요? 해석을 해보니까 추울 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이때 when의 정체는 그렇죠. 접속사 when이겠습니다. 추울 때의 나. This was me yesterday. 역시 이때 me도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목적격 형태로 흔히 쓰지만 정확하게 문법을 굳이 따져보자면 이때는 me라는 목적격이 아니라 I라는 주격으로 표현해서 this was I라고 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구어체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